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오후는 제가 4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KBL 하나, KOBU 2개, 그 다음에 축구 하나,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의 분석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기 분석과 저의 분석 내용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탁구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최근 흐름은 그 커뮤니티 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현대 모비스와 고양 소노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모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모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소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재도가 지금 한 4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속 출장 기록이 깨졌고 어쩌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4주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정현이 1번 역할까지 수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홍경기라든지 임동석이라든지 슈팅 능력이 좋은 가드들은 많지만 1번 포지션을 소화해줄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현이 1번을 보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분명히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정현이 지난 경기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정관장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26득점에 4어시 4리바 가져가면서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야투율도 47.1%.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매첩 상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이런 서명진이라든지 박문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수비 기대값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외곽에서도 많은 기회를 노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비스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2점 라인 수비가 사실 컨택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허용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높다고 표현을 할까요?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에서 꽤나 많은 야투를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2점 허용률은 52%. 몇이죠?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선호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황에서의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정현이라든지 캔바오라든지 네이던 나이트라든지 최근에 슛감이 나쁘지 않고 1대1에서의 강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모비스에 뒤처진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정현이 명확하게 상승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은 아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먼즈라든지 서명진, 박무빈 2대1 게임을 주요 득점 루트로 가져가면서 이승현을 활용한 1대1 공격이라든지 포스트업에서 또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팀인데 일단 4번 포지션에서는 이승현이 좀 공격에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는 해요. 이승현과 캔버우의 매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사이즈가 이승현이 더 좋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손호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의 약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비스도 손호도 자신들이 가져가는 공격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화력전을 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손호가 슛감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모비스가 당연히 유리하겠지만서도 손호도 최근에 슛감이 괜찮은 상황에서 모비스와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손호 프렌이라든지 손호 3.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5점 차 이내 승부, 아니면은 이제 153.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프렌 5점 차 이내 승부, 153.5 기준 다득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KOBO 넘어갈게요. 자, 한전이랑 옥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옥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홈팀 한전이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냈거든요. 3연패 구간에서 3화 만나서 1승을 따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 1승을 따내는 과정이 사실 3화가 못했던 점도 존재하겠지만 이 한전의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베논이 25득점을 가져가면서 성공률이 이제 57.89%. 그래서 부진하던 베논이 살아났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김정우라든지 뭐 신영석이라든지 뭐 전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사용해 주면서 일단은 뭐 공격의 다양함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 정민수 리베로가 되게 커버 범위가 넓습니다. 커버를 되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리시브를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받아주다 보니까 리시브 성공률 자체도 최근 3경기에서는 37.61%, 리그 전체 2위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그래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사실 오늘도 베논이 지난 경기 살아난 약간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전의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전이 조금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이 하승우가 약간 기복이 있긴 하거든요. 토스가 뭐 잘 될 때 안 될 때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사실 얘도 분위기 한번 타면은 고점에서는 그 어떤 세터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 경기의 경기력이 좋았었고 오늘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옥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최근 3경기 보시면은 29.6%, 리그에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한전이 서브가 되게 좋거든요. 뭐 에드라든지 베논, 뭐 서재덕, 뭐 서브가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서브에서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경기 보시면. 근데 이제 옥조가 또 강점은 뭐냐면은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은 이민규를 살려주는 플레이가 되게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민규를 좀 살려주면서 신영철 감독이 왔고요. 이민규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팀 전체적으로 약간 끈끈해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디미, 얘가 사실 클러치 상황에서 상대의 아포짓보다 항상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 베논, 살아난 베논과 디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베논이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전이 직전 경기 반등에 성공했었고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까지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옥조가 사실 뭐 끈끈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크러쉬 상황이라든지 약간 수비에서의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합해 보면은 이거 한전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라든지 이거 사실 이런 경기가 좀 저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옥저가 생각보다 좀 세트를 못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언더 가능성까지, 그래서 한점 플랜,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이제 페퍼랑 GS 칼텍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GS 보도록 할게요. 자, 홈팀 페퍼가 이제 사실 지난 시즌이 끝날 때 11승 25패 팀이었거든요.
되게 성적이 안 좋았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 4번의 경기밖에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과 우리 이번 시즌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조이가 합류했습니다. 조이가 합류했었고 막상 까보니까 잘했어요. 이제 16득점 가져가면서 성공률이 45.45%.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조인을 까봐야 안다, 경기를 해봐야 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해보니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양 팀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번 시즌 GS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세트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까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대치를 갖고 있기는 해요. 반면에 지금 페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세트 성공률 뭐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다만 지금 조이가 합류했고 앞으로 2원전까지 합류한다라고 한다면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페퍼는 3승 1패, 그 다음에 GS는 2승 2패냐고 한다면은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실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화력이 터지는 세트에서는, 실바가 터지는 세트에서는 경기를 잡아내고 세트를 잡아낼 수 있지만 실바의 실책이 늘어나고 팀 전체적인 리시브가 흔들리고 실책이 많아지고 범실이 많아지는 세트에 있어서는,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GS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뭐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페퍼가 보여줄 수 있는 끈끈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책이 되게 적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가져갈 것이고, GS는 화력에서는 자신이 있지만 결국에 실책이 나오는 부분들, 시바가 좀 안 터지는 세트에 대해서는 뭐 세트를 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은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접전 승부 가져가면서 다득점으로 경기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합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서 요거는 18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진 않거든요. 순수 이제 화력은 GS가 낮고 그래도 이제 조직력은 페퍼가 좀 더 낮고 요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축구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랑 이제 템피니스 로버스 요 팀의 맞대결인데 아침2 리그죠? 아침2 리그고 얘네 둘이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제 언제였죠? 10월 23일이었죠? 10월 23일 날 경기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템피가 홈에서 가져갔었던 경기였었고요. 포항이 이제 0대1로 경기를 내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경기를 리마인드 해보면은 포항이 질 경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템피가 시작하자마자 입장골 넣고 나머지 한 80분 이상을 포항이 75% 이상 점유율 가져가면서 밀면서 경기를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포항이 뭐 결정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포항이 좀 불리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템피가 홈에서 가져갔었던 경기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 포항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2골 이상 넣어주면서 이제 1위까지 그룹 선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이 강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호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르지 뭐 이런 친구들 앞선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베르단이라는 중원 싸움에서도 또 강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팀이 순수 체급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팀들이고, 오늘 포항이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최소한 2골 이상, 템피는 사실 득점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포항이 한 2골 내지 3골 정도 내주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종합해 보자면은 포항 승이라든지 아니면 1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대 0이나 3대 0쯤에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요런 각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승 1마헨 3.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특히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혹시나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식인간님 추천 감사합니다.